안녕하세요. 돈톡스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10억 원이 된다고 하면 대부분은 비웃습니다. 이미 충분히 오른 거 아니냐고, 지금 들어가면 물린다고? 그건 그냥 과장된 꿈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10,000원일 때도, 100만 원일 때도, 심지어 1000만 원을 넘었을 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거품이야. 그런데 결과는 늘 반대였습니다. 매번 끝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더 높은 자리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감만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어떤 논리와 구조 위에 놓여 있었고, 그 흐름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나 차트 숫자만 보면 도무지 감이 오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은 믿지 못하고 또 한번 놓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될까가 아니라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까로 말이죠.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건 단순한 유행이나 한두 사람의 기대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흐름과 사람들의 인식, 제도와 기술, 그리고 시대적 가치관의 이동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10억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는 결코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판이 바뀌는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 판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를 눈치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오를까 말까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향한 관심 혹은 회의는 여전히 갈립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어떤 것이든 간에 누가 봐도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단지 자산 하나의 등락을 넘어서 더 큰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의심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출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왜 10억 혹은 그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디지털 금의 희소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이 숫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으며 이미 시스템 차원에서 코드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유한성이 비트코인 가격의 핵심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약 93% 이상의 비트코인이 이미 채굴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물량은 7%도 채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향후 10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반감기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신규 비트코인의 공급 속도도 함께 느려지게 됩니다.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시점은 대략 2140년경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접근 가능한 비트코인의 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희소성은 금과도 유사하지만 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금은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새로운 광맥이 발견될 수 있고 채굴 기술이 발전하면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아무도 그 규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유통 가능한 비트코인의 수량이 실제로는 더 적다는 겁니다. 일부는 영구적으로 잃어버린 지갑 속에 잠들어 있고 일부는 장기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의 콜드월렛 속에 오랜 기간 동안 묶여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의 물량은 생각보다 훨씬 제한적입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제한된 공급,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수요. 특히 글로벌 거시 환경이나 자산 배분 전략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그 수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보입니다. 희소성이란 단어는 단순히 자원이 적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 희소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연결됩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설계된 희소성, 예측 가능한 공급량, 글로벌 수요 증가,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 상승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논리적인 귀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자산으로 인정받는 제도권의 편입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제도권과 거리가 먼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정부나 규제당국조차도 이를 투기성 자산으로 치부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공식 승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허용을 넘어서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TF 승인은 곧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으로 이어집니다. 연기금,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등 그동안 규제 문제로 직접 비트코인을 살 수 없었던 기관들이 이제는 공식적인 상품을 통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죠. 이들이 움직이는 자금의 규모는 개인 투자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런 자금이 점진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은 줄어들며 장기적인 상승 압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직접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출시하거나 ETF 운용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단순한 트렌드 쫓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이 판단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가능성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강한 신뢰를 부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규제 환경의 진전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제 비트코인을 무조건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이 아닌 명확한 규제 프레임 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은 역설적으로 투자 안정성을 높여주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죠. 결국 이 모든 흐름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변방의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는 정식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단기적인 호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100억, 200억, 300억 이상 수익을 낸 슈퍼개미 전업 투자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중장기로 수익을 내는 경우. 둘째, 매일매일 단타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서 큰 자산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거나 남이 알려주는 정보로 수익을 내는 슈퍼개미는 없습니다. 공통점은 다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탁월한 투자 실력을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떠먹여주는 종목,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자 실력을 키워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고 그 안에서 주도주를 발굴해야 10배 올라가는 텐베거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쌓아서 슈퍼개미가 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은 저희가 출판한 것도 아니고 책 저자와 저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읽었던 책 중에서 구독자분들의 투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골라서 선물을 드릴 뿐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고 그만큼 신뢰도와 접근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규제가 부족해 고립되어 있던 자산이 이제는 월가의 중심에서 새로운 자산군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이 변화는 가격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화폐 신뢰 붕괴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의 역할입니다. 전 세계 경제는 지금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를 단행했고 그 결과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은 역사상 유례 없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풀린 돈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러, 원, 유로 같은 법정화폐는 중앙은행의 발행 결정에 따라 무한히 찍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대체 수단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으로 금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대표적인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며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공급이 제한된 자산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각광받게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어 있어 특정 국가의 정치적 결정이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약세일 때는 오히려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법정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거래됩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 더욱 매력적인 자산이 됩니다. 법정화폐의 신뢰 붕괴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는 초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고 그 결과 주민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생활 속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선진국에서도 법정화폐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자산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금과 함께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는 물리적인 금보다 디지털 자산을 선호합니다. 이 흐름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이며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수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태계 네트워크의 발전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닙니다. 지난 15년간 아무도 끊어내지 못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탈중앙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코인의 가치나 가격 차트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과 그 위에서 작동하는 생태계는 점점 더 견고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자체의 안정성을 보면 비트코인은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도 보기 힘든 이 무결성은 기술적 신뢰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수많은 채굴자들이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면서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있고 이 덕분에 해킹이나 외부 공격에도 극도로 강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채굴 기술과 보안 수준도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초기에는 개인용 컴퓨터로도 채굴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문적인 ASIC 장비와 대형 채굴장이 등장하면서 생태계가 산업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채굴은 에너지 사용과 효율성, 지속 가능성 같은 이슈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고 이제는 친환경 채굴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기적인 반짝 유행이 아닌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의 실사용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보유하거나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2차 레이어 기술을 통해 소액 결제나 실시간 송금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비트코인의 확장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며 글로벌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까지 열어주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기업들이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거나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기업 재무 전략의 다각화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기술적 기반과 실질 활용성을 모두 갖춘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지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서의 면모도 갖춰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생태계가 성숙해질수록 시장은 비트코인을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구조적 자산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대적 트렌드입니다. 지금의 자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 중 하나는 세대 교체입니다. 자산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주체가 베이비붐 세대에서 MZ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투자 패턴과 자산 선호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났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에 더 높은 친밀도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은행보다는 핀테크 앱을 선호하고 주식보다 코인을 먼저 접했으며 실제로 암호화폐의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진입장벽이 높은 자산보다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을 실용적인 투자처로 인식합니다. 이들이 자산 형성의 주체가 되는 시대가 올수록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전 세대가 금이나 부동산 같은 물리적 자산에 가치를 두었다면 새로운 세대는 디지털 희소성과 분산화라는 개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는 NFT가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분명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비트코인의 수요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듭니다. 상속과 자산 이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자산이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자산 포트폴리오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일부 가문이나 패밀리 오피스는 자산 승계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미래는 단지 기술이나 정책 변화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대적 성향과 문화적 변화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빠른 정보 습득과 유연한 자산 운용을 선호하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시장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이 그 중심에 설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트렌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이끌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흐름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미 시장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투기라 부르고 거품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천억, 수조 원의 자금이 조용히 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가격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흔들리고 의심은 끊이지 않죠. 하지만 그런 단기적 움직임에만 집중한다면 진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에 사고 팔까가 아니라 왜 이 자산이 세상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대로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이 흐름을 읽고 한 발 먼저 움직일 것인지,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몇 년 뒤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다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노력을 해도 모두가 만족할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때로는 안타깝게도 계좌가 깡통이 되기도 합니다.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는 달콤한 꿈을 안고 투자를 시작하지만 상위 5%의 소수만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95%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손실만 쌓여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투자 시장은 참가자의 실력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프로와 아마추어, 무림의 최고수와 최하수가 함께 겨루는 무제한급 결투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대와 싸움을 하고 있는지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투자가 잘 안 되지? 왜 자꾸만 손실이 나지 하며 답답해하면서도 그 고난의 원인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씨름을 해본 적이 없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강호동이 씨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과 함께 여러분이 농구를 하면 게임이 될까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와 축구를 하면 여러분이 공을 뺏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투자 시장에서 그런 시합을,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에서 하버드, MIT를 나온 수재들이 준비한 전략과 대결을 하고 삼성증권, KB증권 등에서 서울대, 카이스트를 나온 전문가들이 준비한 전략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몇백억을 벌고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는 슈퍼개미들과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5%만 돈을 벌고 95%는 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등장하면서 AI가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어려운 코딩을 이제 비전문가도 AI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치밀한 투자 전략도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AI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도 고급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손실이 자꾸만 쌓여서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 투자가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 개발하고 준비했습니다. 세계 1위 차트 사이트 트레이딩비와 글로벌 1위 크립토 거래소 바이낸스와 합작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AI 자동 매매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가 매집을 하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보다 거래 대금이 많은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AI 자동화 매매를 여러분 계좌에 연결해서 신개념의 수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단기간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기회가 올 때만 매매를 하기 때문이죠. 1년간 꾸준하게 40에서 50% 정도 달러 수익을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신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은행이자는 1에서 2%를 벗어나지 못하고 부동산 투자는 이제 예전과 다릅니다. 연간 이런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수단은 쉽게 찾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투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안전하게 쌓아가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AI 자동매매 연결 링크를 클릭하셔서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계좌에 AI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입비나 사용료는 없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시스템 비용이 차감될 뿐입니다. 다만 200억 이하 자금까지만 전략대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운용금액 상한선을 터치하면 더 이상 AI를 연결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가는 사람이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